남자로서 남자가 봤을 때 아, 정말 이 여자한테 푹 빠졌구나. 어떤 행동들이 있을까? 단순히 뭐 연락 자주 하고 눈에서 꿀 떨어지고 이런 거는 사실 초반, 중반, 후반으로 나누면 초반 한 100일 전후에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냥 눈에서 꿀이 떨어지고 데리러 오고 연락 카톡 계속하고 애정 표현하고 연애 초반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후에 1년 전으로 만난 연애 중반이 들어가면 초반에는 이 여자를 보는 그 눈빛에 막 영혼이 담겨있고 행동에도 미친 듯이 막 뭐 챙겨주려고 하고 1년 이상 중반으로 넘어가면 영혼은 사라지고 행동이 남아요. 정말 좋아하면. 근데 영혼은 사라지고 행동만 남는다는 게 습관이 됐다는 거잖아요. 쇼박스의 장기 연애를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 보면은 김원훈 씨가 챙겨주는 그 과정을 보면 영혼은 다 없어요. 근데 끊임없이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챙겨주는 게 나한테는 어떤 디폴트 값이 된 거죠. 계속 습관이 된 거예요. 그게 정말 사랑하면 나오는 반응이거든요. 연애가 좀 길어졌을 때도 그 남자 영혼은 사라져도 행동이 남아있다면 정말 사랑하다. 그리고 후반으로 넘어가는 후반 넘어가 이제 결혼 준비하는 이 여자와 평생을 함께 할 정도로 사랑하게 되면 이거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시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많이 악플이 달렸지만 은근히 여자를 서운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면서 연애 초반 중반 때는 다 맞춰줄 수 있죠. 진지하게 이 사람과 미래를 그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 너 이런 건 좀 고치는 게 맞지 않아? 라는 얘기를 한다든지 나중에 집 살려면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런 거 말고 저축해야 될 때 아니야? 라고 얘기할 때가 보통 이제 결혼 전에 가장 그런 게 두드러지더라고요. 계속 이제 오냐오냐 하면서 맞춰주다가 어느 순간 이제 이 여자 평생을 하게 되겠다라면은 걱정이 되고 부담이 되죠. 그러니 현실적인 걸 조율하는 과정에서 여자분들은 조금 혼란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해줘도 다 오케이 했는데 왜 이제 결혼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이 사람이 좀 짜게 식는 것 같고 근데 사실 정말 끝까지 갈 거니까 조율하는 거거든요. 저도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멀리까지 생각 안 하고 시작됐던 연애는 오히려 되게 해피해피한 것만 많았던 것 같은데 이 친구랑 정말 멀리까지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는 저도 앉아야 될 부분에선 앉고 이랬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너무 시작부터 끝까지 다 맞춰주다가 결혼 얘기까지 나온다면 정말 운 좋은 사람 만난 거지만 그게 아니라 뭔가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맞춰주기만 하는 연애가 위험한 부분도 있다. 연애 초반에는 다 잘하잖아. 그럼요. 잘하는데 이게 시간 지났을 때 이게 그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저 라이브 상담할 때도 남자친구가 이런 걸 저를 바라봐주고 맨날 데리러 와주고 그래서 너무 좋은 사람 만난 거야. 얼마나 되셨어요? 물어보면 60일 됐어요. 60일인데 그 정도 안 하면 안 좋아하는 거 아닐까? 영혼 사라졌다고. 행동이 남아있으면 사실 정답은 행동이잖아요. 말은 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고 정말 옛날 그 나를 챙기던 행동에 남아있으면 정말 많이 좋아하는 거고 또 넘어가서 그 행동들은 계속 유지하면서 가끔 이제 마찰이 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오히려 더 건강한 연애라고 저는 생각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너 이해도 갖추고 절대 저희가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를 보면 너무너무 시작부터 아무 싸움도 없고 그러다 남자가 한번 훅 꺾여서 헤어졌는데 이건 붙는 과정이 정말 어려워요. 중간중간 좀 트러블도 있었고 싸움도 있었고 이런 분들은 제외 되게 빨리 돼요. 나중에 결혼까지 결과도 더 좋고 그래서 오히려 아무 충돌과 트러블 없이 그냥 평온하게 연애하는 것보다는 좀 싸우고 때론 의견이 안 맞고 털어지고 풀리고 그게 더 저는 건강한 연애를 생각하니까 너무 중간에 이제 남자친구랑 뭐 싸웠다고 여자친구가 뭐라 했다고 이걸 너무 깊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반대로 또 남자가 여자에게 마음이 식었다는 그런 증거, 징표들이 있을까? 마음이 식었을 때는 아까는 제가 마음이 커지면은 영혼은 사라져도 행동은 남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마음이 식으면은 행동이 사라지고 영혼만 남아요. 무슨 말이냐면 미안해 내가 잘할게 그래 내가 잘못했어 말은 계속해요. 마음이 사라지면 바뀌는 것 같아요. 말은 남아있는데 행동이 사라져버려요. 행동이 없고 그냥 미안해 하고 넘겨버리려고 하고 말이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건 있겠지만 그 사람의 진가를 보기 위해서는 정말 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행동만 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보인다. 말이 아무리 툴툴거려도 그럼요. 그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바람기가 있거나 약간 쓰레기 같은 남자의 특징이 혹시 있을까? 알고 보면 이런 행동들은 좀 쓰레기 같은 느낌이 있다. 이거는 거의 100%였던 것 같은데 썸 타는 과정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전 연애에 대한 이야기나 연애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유독 전 애인을 심각한 쓰레기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애인을 쓰레기로 계속 안 좋게 말하고. 네, 정말 나는 모든 연애가 다 쓰레기였고 전에 애도 그랬고 나는 걔를 너무 싫고 인간적으로 실망했었고 근데 이게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연애에 있어서 100대 빵은 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전 애인에 대해서 모함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라면은 자기 합리화에 특화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아셔야 될 게 당신과 사귀다 헤어져도 당신은 똑같이 얘기하고 다녀요. 반대로 전 뭐 연애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냥 좋은 사람이었지 그냥 시기가 안 맞아서 헤어졌지 이런 남자 진짜 나이스. 전에 걔는 진짜 나한테 어떻게 했냐면 걔가 나한테 어쩌고 자기 합리화가 되게 이거는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그렇죠. 방어기제가 강하고 그런 분들이 좀 그런 게 있죠. 연락을 하다가 여자분들 같은 경우 되게 공감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내 힘든 얘기를 막 하면은 정말 다정한 남자와 양아치 같은 남자의 대처법이 다른데 다정한 남자들은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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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누가 그랬냐
그랬냐, 저번에 또 그 사람이 그랬냐, 뭐 때문에 그런 거냐, 상담 비스무리한 그런 바이브가 나오거든요. 근데 쓰레기들은 여자의 딱 육체적인 것만 보고 접근하는 애들, 여자의 그런 서사에 관심이 없어요. 힘들어. 그래? 어디야? 내가 갈까? 한잔할까? 그쵸. 한잔할까? 나 힘들어.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너무 우울하다 했는데, 이 여자의 서사에 관심이 없고, 모든 그냥 힘든 그 모든 걸 만남의 기회로만 여기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좀 속는 경우, 나 힘들다고 바로 달려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너무 자주. 그런 바이브가 나온다면은, 오히려 좀 안 좋은 남자에 가깝고, 정말 진심으로 이 사람한테 관심이 있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무슨 일이 생겼다. 궁금하거든요. 왜 그랬는지. 근데 별 관심이 없고, 육체적인 것만 관심이 있다. 나 힘든 일이 있다. 그래? 술 한잔 할까? 어떻게 내가 근처로 가다 끝나면 11시쯤 되는데 만나서 일단 뭐 얘기 좀 할까? 그리고 괜찮아 하면은 또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안 물어본다. 또 되게 좀 쓰레기 같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두드러지는 게 의심이 좀 많아요. 쓰레기들이. 의심.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왜냐면 지가 그러거니까. 예전에 26살 때 제가 이제 당시 만나던 여자친구가 뭐 생일이었나 뭐 친구 생일이었나 그래서 뭐 근처에서 누구랑 맥주를 마신대요. 아는 친구랑. 그때가 한 8시, 9시쯤 됐었는데 그래 재밌게 놀고 와 해서 제 친구 무리랑 있었는데 그중에 어떤 친구 하나가 야 그걸 보내줘? 그러는 거예요. 친구 생일이니까 가서 맥주 한잔 하고 근처인데 뭐 어떤 거 마시면 되지. 야 그런 데 가서 헌팅하고 바람 피고 그러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 무슨 미친 소리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여자 관계가 그렇게 쓰레기더라고요. 그래서 의심도 되게 많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항상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네, 거기에 대한 생각이 맨날 열려 있으니까 그렇게 막 의심이 많고 집착하고 그래서 오히려 저 상담하다 보면은 바람 많이 피거나 그런 전적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집착해요 애인한테. 대부분 잘못 생각하죠. 뭔가 바람기 있는 사람들은 되게 쿨하고 나 프리한 연애를 선호해 하는데 오히려 이런 분들이 좀 까보면 진국 같은 분들이 많고 어디야? 어디 들어갔어? 왜 연락 안 돼? 왜 갔다고 얘기 안 해? 이런 친구들이 사랑하는 마음과는 별개로 항상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얘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집착이 너무 심한 분들은 한숨도 되게 빠르고 누가 인스타그램 댓글 달면 누구냐 그러고. 근데 나중에 몰래 이거 되게 안 좋은 건데 그 남자친구 잘 때 인스타 까보잖아요. 다 여자들한테 스토리 보내고 한두 번 본 게 상담하다 보면 오히려 좀 쿨한 느낌을 주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믿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가 있어요. 나 그런 게 아니 불안해서 못한다 하는 분들이 나중에 뒤통수 맞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다 자기의 관점으로 보니까. 네. 그 반대로 정말 괜찮은 남자, 진국인 남자를 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진국인 남자들은 되게 자상하고 이런 건 너무 뻔한 이야기고 부모님한테 잘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여자분들이 이걸 오해하더라고요. 뭐 효자 만나면은 안 된다 얘기하는데 제 소신인데 부모님한테 조차 못하면서 어떻게 내 여자친구 와이프한테 잘할까요? 그런 게 좀 있어요. 물론 기구한 사연이 있다면은 부모님과 사이가 너무 안 좋거나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거나 그러면 모르겠지만 평소 부모님한테 연락도 잘 안 하고 되게 많이 싸우고 대들고 막말하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치. 반면에 또 마마보이는 아니지만 항상 부모님 생일날 가서 식사도 하고 연락도 자주 드리고 이런 친구들이 오히려 여자친구한테 더 잘하더라고요 끝까지. 그리고 가족이 되면 내 가족이라는 이 울타리가 생기면 그 울타리에 여자친구가 들어오면 부모님한테 해주던 그게 몸에 계속 남아서 그렇게 잘하게 되고 제가 예전에 알던 여사친도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부모님한테 너무 잘한다 그래서 좀 불안하다 마마보이가 아닌가. 제가 그 얘기했어요. 너가 만약에 그 사람과 가족 같은 사이가 되거나 가족이 되면은 너도 똑같이 그 울타리에서 영원히 사랑해줄 사람이다. 그래서 결국엔 결혼해서 너무 잘 살고 있거든요. 가끔 이제 폼 잡는 친구들 나는 부모님 말 안 들어 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 막 이런 친구들 연애도 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이제. 연락도 지 하고 싶을 때 하고. 그치. 그런 게 있어요. 큰 의미로 보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어떻게 그럼요. 하느냐가 보이는 네. 거니까. 물론 직업은 다양하겠지만 진국 같은 남자들은 진국 같은 여자도 해당되는 건데 오랜 시간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이 있는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네. 진국 같은 남자들의 가장 장점은 이제 우직함. 외부에서 자극받지 않고 꿋꿋이 내 할 걸 하는 그런 듬직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되게 여자친구가 되게 빨리 바뀌고 금방 헤어진 친구들은 직업도 되게 빨리 바뀌고 그런 친구들 좀 있거든요. 내가 정말 무언가를 만들어서 이 일을 꾸준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가끔 보면 그런 친구 있어요. 좀 안 좋은 친구들 보면 명함 딱 보면 직업이 한 40개 돼요. 근데 다 하긴 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거 다 했대요. 직업이 되게 수시로 바뀌고 1년 이상 근속한 것도 없고 능력이 있어서 바꾸는 거 말고 네. 그냥 마구잡이로 바꾸는 그런 네. 거라는 거지. 근데 오히려 어떤 직장에서 8년, 10년, 15년 막 이렇게 근무하고 그런 분들은 확실히 남들보다는 좀 참고 넘어가고 되게 이거저거 많이 벌리다가 중간에 안 하고 뭐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이제 연애도 뭔가 다이나믹해요. 되게. 그 안에 들어간 여자친구들 마음고생하는 경우가 있고 남자가 5년 이상, 몇 년 이상 꾸준히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진국 같은 남자 확률이 월등히 높고
그렇죠. 정말 최고의 남자다라고까지는 아니어도 누굴 만나더라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남자예요. 그런 사람 근데 은근히 찾기 힘듭니다. 힘들죠. 또 이런 사람들일수록 되게 진국일 확률이 높은데 이것도 좀 조심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적당히 이기적인 사람들이 더 진국이에요. 적당히 이기적이다. 적당히 이기적이라는 거는 적당이라는 제가 말하는 여기는 내 여자친구, 내 가족, 내 친구들 딱 여기까지만 내 편이고 여기만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중심적이라기보다는 제가 만든 표현인데 우리중심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너무 이타적인 사람들이 있어. 너무 이타적인 근데 쓸데없이 이타적이고. 대부분 이런 사람들의 함정이 너무 이타적인 사람들은 겉에서 보면 너무 진국같이 보이고 물론 지인이 되면 정말 진국 같은 사람이지만 지인이 아니라 애인이 되면 오히려 좀 상처받을 일이 많아요. 나를 신경 쓰는 에너지를 사람 에너지는 다 정신력은 한계가 있는데 이걸 계속 분산해서 나한테 쓸 걸 후배도 챙겨야 되고 선배도 챙겨야 되고 또 아는 동생 누가 힘들다 술 먹어줘야 되고 또 누구 상담해줘야 되고 근데 성격이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내가 이타적이고 내 사람들 챙기는 건데 왜 그러냐 왜 이걸 이해를 못하냐 이렇게 가버리면은 이건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죠. 착해서 스트레스 받는다는 게 이런 거거든요. 적당히 이기적이라는 거는 내 가족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 당연히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여자친구나 남자친구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럼 정말 막 너무 힘들어하고 같이 상의도 하고 근데 그 건너에 그냥 대면 친한 친구들이 무슨 일이 생겼다 저런 하고 넘어갈 수 있고 그냥 걔가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대 그래 그분들이 보기에는 차가워 보일 수 있지만 이게 내 사람일 때는 좋은 거 같네요. 힘들겠다 하고 넘길 수 있고 이런 적당히 이기적인 남자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자기중심적이라기보다는 다 우리중심적인 그 우리라는 틀 안에는 제 기준이지만 가족 그리고 애인 그리고 친한 친구 한 5명 미만 이 정도만 들어가면은 그냥 우리 중심적인 것 같고 이게 넘어가서 친구가 한 10명 20명 되면은 그때부터 정말 이타적이고 의리를 중시하는 사람이거든요. 여자친구가 조금 피곤해져요. 확실히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건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다 만나주고 맞아요. 고민 들어주고 술 마셔주고 그럼 또 썸 타고 막 바람나고 이게 참 그런 성격들 피곤해. 맞아요. 그래서 근데 적당히 이기적인 친구들은 별로 제가 안 친한 상대일 때는 쟤 좀 차갑네 하는데 나중에 들여다보면은 너무 잘 만나고 여자친구도 가족하고도 사이가 좋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좀 이런 거죠. 오히려 처음에 만났을 때는 차가워 보였는데 알게 되니까 되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그럼 되게 지금 같은 사람 확률이 높아요. 근데 딱 보자마자 너무 좋은 사람이다. 이타적인 사람 확률이 높아요. 끼 많고 막 흘리고 이런 사람 확률이 높아요. 네. 그런 사람들 좀 조심해야죠. 마지막으로 석구리가 연애 이야기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야? 유독 여기에 애정이 가는 이유는 연애 이걸 더 넓게 피면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랑만큼 좀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것도 없지만 생날거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네, 천국까지 가게 막 도파민 돌게 만드는 일도 없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이 다 무슨 도파민 끊기, 도파민 조절 이렇게 한참 붐인데 살면서 도파민 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밌는 일이 있고 내 심장이 뛰어야지. 그게 연애만큼 더 건강한 도파민을 채워주는 건 전 없다고 생각이 들고 힘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왜곡된 연애관을 가져서 도파민 중독자가 되고 그런 애들이 바람들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지 않게끔 내가 스스로를 조절해야 되는데 그런 방향을 전 제시하는 거고요. 정답을 말하는 건 아니고 행복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최고의 가성비가 연애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너무 왜곡된 시선을 갖지 않고 그런 연애를 좀 더 가깝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연애라는 건 너무 거창하게 뭐 인간의 어떤 그런 내 자존과 이렇게 거창할 게 아니라 재밌자고 행복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마음 열고 젊었을 때 컷 더 사랑하고 많은 경험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상처도 받아보고 그럼요. 그런 경험들이 날 더 성장하게 만들고 네. 어른 되게 만든다. 네. 오늘 인터뷰 해봤는데 특히 나는 연애 유튜버 분들하고는 거의 처음인데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서 너무 좋았어. 괜찮은 남자 이러면 뭐 직업이 좋아야 되고 뭐 그쵸. 가정 환경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더니 뜻밖의 얘기들 많이 해줘서 나도 너무 재밌게 들었고 많은 분들이 되게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 그럼 오늘 감성들이 나오니까 어땠어 기분이? 너무 좋았고요. 한 3년 전부터 너무 나오고 싶었어요. 3년 전부터? 네. 내가 안 부른 건가? 네. 유튜브 채널이 요즘 너무 많아졌잖아요. 재밌는 채널은 많아졌는데 저는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게 그만큼 진정성 없는 채널도 많아졌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진정성 있는 채널이 몇 안 되는데 그중 하나가 전 감성데이트 채널이었고 정말로? 그래서 여기 꼭 나오고 싶었어요. 정말 그래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감독님들에게 인사. 감독님들, 저도 감독님인데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얘기하면서 저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저도 감독님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소통해보고 싶었고 데드님 많이 사랑해주시고 석구리 채널도 앞으로 활동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보니까 키도 크고 아유. 얼굴도 작고 몸도 좋고 되게 멋있어요. 혹시 석구리와 상담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상담하고 싶으면은 제 고정 댓글에 블로그를 달아놨거든요. 거기에 들어오셔서 신청하면 되는데 그 블로그는 사실 신청을 최대한 줄이려고 만든 거예요. 그래? 왜냐면 연애 문제는 너무 어려우면 당연히 해결을 뭐 누군가 해줘야 되는 건데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 블로그를 읽어보면은 굳이 상담 안 받아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대신에 이제 그걸 읽어도 안 된다 그럼 그때는 찾아오시는 겁니다. 좀 진정성이 있네. 네, 그게 아니면 혼자 해결할 수 있으면 혼자 해봐야지 성장하는 거니까, 다 읽어봤는데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때만 오시고, 최대한 혼자 한번 해보시라고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블로그 한번 방문해주세요. 석굴의 영상들도 보고 블로그도 봤지만 도저히 답을 못 찾겠다. 그럼 정말 그런 뭔가 경우에는 필요한 거죠. 상담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정말 가장 핫한 연애 유튜버 아. 석굴이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